안녕하십니까, 사파 사경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입문자 수준으로 분산 분석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실 건데, 우선적으로 판서를 하면서 설명 올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분산 분석 하시기 전에 평균 차이 검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균 차이 검정이라는 것은 집단이죠. 집단의 평균들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평균 차이 검정이라고 하는데, 독립 표본 T 검정일 경우, 이게 잘 안 써집니다. 죄송합니다. 독립 표본 T 검정일 경우는 두 개의 집단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이거를 X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단의 평균,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을 해당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는 것을 우린 독립표본 T 검정이라고 하죠. 여기다 뭐 공식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루트 n분의 기본적으로 S 놓고 해당하는 등분이냐 이분산이냐에 따라서 공식이 많이 달라짐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분산이라면 다른 집단이면 이 여기죠. 여기 부분이 첫 번째 집단의 분산과 해당하는 n,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을 구하는 것을 분모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에 반해서 등분산이라면 등분산이죠. 등분산이라면 분산이 같다는 거죠. 같다는 경우는 SP에 곱하기 루트 첫 번째 집단 개수와 두 번째 집단을 구하고, SP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SP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SP의 제곱은 이렇게 구하는 거죠. SP의 는 첫 번째 집단 n수와 두 번째 집단 n수를 각각 하나씩 빼고, 첫 번째 집단에서 한 개를 뺀 거에 분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에서 한 개를 빼고 분산을 적용하게 되고, 얘를 요걸 빼면 여기에 들어가려면 루트를 한번 다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가 등분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분산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실 건데요. 자, 근데 용어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정말로 분산을 활용하는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산에 적용하는 기법을 적용하는 거지, 정말로 분산만 가지고 해당하는 분산만 가지고 비교하는 기법은 아닙니다. 우선은 분산 분석은 기본은 3개 이상의, 다시요, 3개 이상의 집단 간의 평균 차이 검정을 보는 겁니다. 다시요, 3개 집단 원리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가설은 3개 이상의 집단들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영하는 것을 우리는 기무가설, 대립가설의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기무가설은 모든 집단의 평균이 같다죠. 모든 집단의 평균은 같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립가설 같은 경우는 H1이죠. 이럴 경우 최소한 하나가 다른 거다. 최소한 하나는 다르다. 그러니까 즉, 두 개는 같고 요것만 다를 수도 있고요. 3개가 다 다를 수도 있고, 요거 같고 요것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는 다르다. 최소한 하나라서 공식으로 쓰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럴 경우는. 그래서 요거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떨 때는 not H0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한글로 쓸 때는 최소한 하나의 집단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독립표본 T 검정 같은 경우는 각각의 집단에, 다시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의 평균과 n을 사용하고 분산이 같은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즉,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분포가 다르다면 당연히 얘는 등분산이 아닌 이분산이 되겠죠. 이분산, 이르시기 때문에 다른 분포를 좀 뜨기 때문에 공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에 반해서 등분산이라면 분포가 비슷한 나온다면 우리는 등분산이라는 검정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분산 분석 같은 경우는 3개의 집단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3개의 집단인데, 다 앞에 말씀은 가설 자체는 평균 차이 검정입니다. 목표는 평균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건데, 문제는 일일이 다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어떻게 하냐? 우선은 평균을 구합니다. 우선 다죠. 해당하는 집단의 평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의 평균, 그 다음에 세 번째 집단의 평균을 구합니다. 이걸 1, 2, 3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요. 평균을 먼저 구합니다. 집단의 평균을 구하고, 집단의 평균을 구하고, 집단의 평균을 구합니다. 각 집단이죠. 그런 여기서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에 해당되는 SXX를 구하게 됩니다. 분산하고는 다르죠. 분산은 여기서 M-1을 해야 분산이 되는 거예요. 많은 뭐 마케팅 책에서는 잘못되게 설명되는 부분인데 SXX는 하죠. SXX는 편차 제곱합이지 분산이 아니에요. 분산이 아닙니다. 분산은 정확하게 M-1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경우가 있죠. 상관계수 같은 경우는 SX, XY분의 SXY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차피 분모에 여기에 분모와 여기에 분모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자연스럽게 삭제가 되기 때문에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표준편차 공분선으로 적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요거하고는 다시요 해당하는 부분에 공분산으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공분산으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얘는 이미 n-1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얘는 루트 n으로 다시 한번 적용을 하셔야 해당한 결과가 n-1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셔야 올바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분산으로 적용한다면 그러므로 SXX는 편차 제곱합이지 분산이 아니에요. 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의무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책 중에 잘못 설명되어 있는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명확한데 다시 한번 더 분모 분자가 동일하게 들어가고 상쇄가 된다면 상관없습니다만은 분산이나 해당 부분을 쓰시면 되지만 SX만 적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분산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갑니다. 자,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편차 제곱합을 구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편차 제곱합을 구해서 이거죠. 여기서도 SXX 여기도 XX를 구해서 이 편차 제곱합이 크다는 것은 뭐가 될까요? 해당하는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안정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겁니다. 분포가 많이 퍼져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자료를 우리가 많이 수집하는 이유는 이렇게 자료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동떨어진 값이 있다면 이 하나 값들은 평균들이 크게 변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야 이 평균의 가장 참값에 근접해지겠죠. 그 땅값이 있더라도 근접해지기 때문에 표본수가 많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 해당하는 분포를 봐야 되죠. 해당하는 분산을 봐서 크지 않아야 좋은 모델이 되겠죠. 해당하는 SXX가 크지 않아야 해당하는 평균으로부터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소수의 정보를 가지고도 모집단을 다 추정하기가 용이하다는 방법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SXX 즉 편차 제곱합이 크다는 것, 즉 분산하고도 비슷하지만 여기다가 분산을 적용하게 되면 분산이 크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분산이 크다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많이 퍼져 있으므로 자료를 잘 소수의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이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설명하기가 좀 위험 부담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평균을 구합니까? 결론적으로 해당되는 평균을 구하고 편차 제곱합을 구합니다. 편차 제곱합, 각각의 편차 제곱합을 구하고 얘네들에 해당하는 평균을 구해요. 해당되는 평균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이거를 S 혹은 Y 햇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바의 바죠. 평균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전체 평균이 아니에요. 전체 평균이 아닙니다. 다시 평균들의 평균을 구해서 얘네들의 간격을 보죠.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서 평균들을 구해서 이제 편차 제곱합을 또 구합니다. 그렇다면 얘가 작아진다면 해당 집단 간의 편차 제곱합이 작다면 해당하는 부분이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해당하는 평균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게 급간이죠. 이걸 우리는 SSR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편차 제곱에 해당되는 SSE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SSE는 뭐냐면 해당하는 편차
그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이게 크다면 다시요. 이 해당되는 편차 제곱합이 크다면 올바른 값을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요게 작고 다시 SSE가 작고 그다음에 SS에도 어느 정도 작다면 우리가 해당되는 이 표본의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할 때 상당히 용이할 것이고 특히 SSR을 기준으로 요게 작아진다면 많이 평균들의 차이들이 많이 작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다시요. 자, 독립표본 T검정 두 개의 집단이라면 첫 번째 집단과 그냥 두 번째 집단을 빼버려서 얘가 0에 가깝다면 평균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게 되면 0에 가깝게 된다면 그런데 여러 개의 집단일 경우는 각각에 빼고 더하기가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어떠하냐? 첫 번째 집단의 평균, 두 번째 집단의 평균, 세 번째 집단의 평균, 네 번째 집단의 평균을 구해서 얘네들의 평균을 하나 구합니다.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서 얘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평균들에 해당한 부분의 편차 제곱합을 구해요. 그렇다면 얘가 작다면 해당되는 기점으로 많이 작다면 이 자료들이 많이 평균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원칙은 해당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분산을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분산을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은 분산에 해당되는 적용 방법을 적용하는 거죠. 분산값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요. 분산값을 다이렉트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되는 이것도 단연 분산의 개념이잖아요. 해당하는 값들의 평균을 구해서 얼마만큼 편차가 있는지를 보고 그거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은 분산 분석의 적용 방법을 적용하는 거죠. 적용 공식 이걸 우리는 SSR을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 SS를 E를 구해서 해당되는 SS를 구해서 해당하는 얘는 나눕니다. 얘가 우선적으로 크면 안 됩니다. SS가 너무 커버리면 이 분포들이 넓다는 거잖아요.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관측값을 가지고 올바른 결과를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인 경우는 등분산이냐 집단 간의 등분산이냐 아니냐를 보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 얘가 세 개죠. 해당하는 부분에 세 번째 집단, 네 번째 집단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래야 우리가 올바르게 집단을 분석을 하실 거고 만약 얘가 중소기업, 얘가 대기업, 이 소기업 이렇게 하겠으면 중기업, 소기업, 대기업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분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끼리는 우리는 올바른 결과를 해석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산 분석은 기본 가정이 등분산이다. 다죠. 등분산이어야 되고요. 평균이어야 되고 평균이 0이고 평균 아니다. 죄송합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등분산,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등분산성을 충족하기가 상당히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작업형 문제에서는 그냥 등분산이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등분산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거를 우리가 원본 자료를 다시 한번 비슷한 분포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든지 분포 집단을 나누든지 그래서 따로 분석하는 아니면 이분산일 경우 분석하는 기법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설명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엑셀을 통해서 그냥 간략하게 어떻게 구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균의 차이 검정을 보는 거예요. 다시요. 분산 분석은 집단 간의 평균 차이 검정을 보는데 해당되는 평균값을 구하고 다시요. 평균값들을 각각에 구하고 얘네들의 평균의 평균을 구해서 이 평균 얼마만큼 떨어졌냐를 보는 거죠. 이거를 해당되는 놓고 분포를 보는 거니까 얘가 작다면 해당하는 부분이 작다면 평균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상당히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분산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급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급내도 계산을 별도로 해야 돼. 급내를 구하는 이유는 해당되는 요 간격이 너무 넓다면, 요 평균보다 많이 넓다면 이게 분포로서 우리가 모집단을 추정하기가 매우 한계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자료가 있다 가정하겠습니다.
총 4개 집단인데 우선은 요거를 제외하고 할게요. 요거를 제외하고 3개만 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자, 우선 이거를 우리 인자라고 합니다. 해당되는 인자, 이쪽으로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준. 맞죠? 인자라는 것은 3개의 집단이죠. 3개의 집단을 우리는 인자라고 하고요. 얘를 일반적으로 인자라고, 얘를 K라고 표명을 합니다. K 집단이죠. 집단을 우리 일반적으로 K라고 표현하고요. 요걸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준인데 수준이니까 A 집단의 응답자 수를, 이걸 우리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완벽하게 다 동일하다면 완전 실험법이라고 합니다. N수가 완전히 동일하다면 그러면 상당히 더 좋은 모델로, 그러니까 좋은 모델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N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릴 수 있까요. 예를 들어서 한쪽은, 예를 들어 볼게요. 한쪽은 그러니까 A가 만약에 N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N수가 만약에 얘가 20개고 얘가 30개고 C 집단이 만약에 1000개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분포에 어떻게 될까요? 해당하는 집단의 수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하기는 좀 용이하지 않겠죠. 근데 또 더군다나 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평균을 구하는데, 만약 불량률이라고 가정할게요. 불량률을 가정하는데 여기서는 불량률이 만약에 10%, 10% 가정하고요. 얘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률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얘가 5%, 얘가 3%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3%로 가정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실제로는 3%가 되려면 실제로 곱하기, 얘기를 할게요. 조금 그러네요. 여기가 1개라고 가정하면, 아무튼 요런 부분, 여기 정확하게 정수가 떨어져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200으로 할게요. 200, 얘가 30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불량 개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해당하는 것이 얘가 200개 중에 6개, 300개 중에 15개, 1000개 중에 100개가 불량률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불량 개수죠. 그 다음 불량률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들의 평균을 구하면, 죄송합니다. 자, 요거의 평균을 구하면 6%가 됩니다. 6%가 되는데, 근데 요걸 보시면 얘 n수가 비슷하다면 얘네들에 해당되는 관측값들의 평균을 써서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한 수준이라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얘는 n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n수 해당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불량률이 오히려 얘가 많은데 여기 작은 것 때문에 평균들의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수도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원칙은 다시 한번요. 얘 토탈 합계는 요게 될 것이고, 합계가 요거 되겠죠. 그럼 나누면 전체 중에 요게 나눠야 됩니다. 원칙은 이렇게 나눠서 해당하는 부분이 5%, 8%가 돼야 돼요. 원칙은 왜냐하면 이쪽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근데 평균들의 평균으로 해버리면, 평균들의 평균으로만 사용하게 되면 n수가 크게 달라진다면 상당히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우선은 설명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집단 간의 n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집단 간의 n수도 어느 정도 맞춰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반 설문조사나 데이터 분석을 하시려면 최소한 집단 간에 30개는 돼야 됩니다. 이렇게 n수가 작아서는 건 조금 합리적인 부분이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0개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평균들의 평균을 쓰게 되면 상당히 n수가 차이가 없다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상관없으나 n수가 많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 평균들의 평균을 적용할 때 상당히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한계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얘는 실제로 원래는 가중치를 곱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n수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무슨 말이냐? 요거에다가 요걸 곱하고, 그쵸? 요거죠, 요거. 요걸 곱하고
가중치를 곱하고 다시 한번 전체로 나눠야죠. 있는데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요거에서 다시 한번요, 해당하는 부분을 구한 게 얘가 분량유일이니까 여기에서 해당되는 전체 서메이션에서 분량 n수로 나눠야 이게 전체 n에 해당되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계속적으로 가겠습니다. 원래 8%가 나와야 되는데 평균대로 평균하면 분량률이 확 떨어지니까 상당히 왜곡이 되는 거겠죠. 자, 진행할게요. 여기 현재 인자가 여기 몇 개인가요? 요거 D는 빼고 간다고 가정할게요. D는 우선적으로 빼고 가정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8개. 수준이 8개. 이쪽은 총 7개. 이쪽은 11개가 되는 것이겠죠. 자, 자유도는 기본적으로 n-2를 쓰게 됩니다. 우선 카운트를 써보도록 할게요. 카운트. 자, 8개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전체 n을 구해보겠습니다. 전체, 얘는 전체라고 가정할게요. 여기다 놓고 전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전체 n은 뭐 요거 더하나 여기서 여기 더하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요. 여기서 총 개수는 26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도는 기본적으로 DF라고 표명을 합니다. 자유도는 그래서 n-1을 적용합니다. 이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또 별도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유도 왜 n-1이라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아신다고 가정하고 가겠습니다. 자, n-1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전체에서 전체 해당되는 자유도도 요거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전체 자유도가 되는 거죠. 전체 토탈의 자유도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A 집단의 자유도, B 집단의 자유도, 세 번째 집단의 자유도. 이건 전체의 자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집단수를 보겠습니다. 즉 인자입니다. 인자. 집단의 수. 집단의 수 자체는 K라고 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집단은 현재 3개가 됩니다. 3개가 되기 때문에 집단의 자유도를 볼게요. 집단의 자유도는 어떻게 될까요? 집단의 자유도, 집단 DF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3-1이 되므로 3-1이 되므로 자유도는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이제 평균을 구해볼 겁니다. 평균을 구해볼게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자, 평균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에버레지를 구할 거예요. 에버레지를 구하겠습니다. 요게 평균이 됩니다. 현재 요 값을 우리는 평균이라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자, 평균들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 다시 뭐라고요? 평균들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평균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다시 뭐라고? 평균들의 평균을 별도로 구합니다. 에버레지에서 평균들의 평균을 구해서 요거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작다면 이것은 상당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분석은 해당되는 분산을 적용하는 기법으로 적용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가설은 평균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고요. 자, 이거를 편차 제곱합이라고 하는데 해당하는 관측값에서 관측값에서 평균을 뺍니다. 얘를 고정시킬게요. 요거 되죠. 근데 편차 제곱합은 얘를 합계는 무조건 0이 됩니다. 편차 제곱합은 얘가 0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해당되는 부분이 매우 0에 가깝다. 이렇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해당 편차합은 의미가 없어요. 편차합은 의미가 없고 해당 편차 제곱을 해야 됩니다. 양의 수를 바꿔야 되겠죠. 얘 제곱을 씌웁니다. 그래서 얘의 제곱을 씌워요. 그래서 얘를 합계를 다시 구합니다. 그래서 편차 제곱합을 구하는 거죠. 다죠? 관측값에서 평균을 빼고 얘를 제곱을 씌워서 다시 더합니다. 이게 편차 제곱합인데 얘가 작다면 다죠? 해당되는 편차 제곱합이 얘를 SXX라고 하는 거죠. SXX. 얘가 작아진다면 평균으로부터 많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부분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 보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A라는 집단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 다음 B의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지냐, C 집단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살펴보는 거라 해당되는 분포가
분포가 안정적인지 아닌지를 먼저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 부분이 커진다면 해당되는 각 관찰값에 대한 관찰이라고 볼게요. 해당될 A, B, C의 각각의 편차 제곱합을 구해서 얘가 커진다면 상당히 불안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는 모집단을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 제가 각각의 편차 제곱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편차 제곱합 한번 구해볼게요. 옆에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 집단에 우선 얘가 평균이고 관찰값이잖아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얘는 집단 내입니다. 집단 내기 때문에 얘는 아까 요거는 집단 요거죠. 요게 SSR이 되겠죠. 해당되는 부분에 집단 간의 평균을 구해서 얼마만큼 떨어지니까 요게 SSR이 되는 겁니다. SSR. 요게 SSR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집단 간의 K-1로 해야 얘가 해당되는 MSR, MSR을 라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분산 분석은 기본적으로 SSR, 그 다음에 SSE, 그 다음에 얘를 합친 SST가 기본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 간, 집단 내, 그 다음에 전체가 되는 겁니다. 전체. 근데 전체라는 건 어차피 3개 중에 2개를 알면, 그러니까 어차피 합계이기 때문에 3개 중에 2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SSR에 우선은 표본수는 여기에 표본수를 보시면 표본수래 집단수죠. 하나, 둘, 세 개니까 우선은 3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SST죠. 전체가 현재 26개였죠. 26개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요걸 빼니까 몇 개가 될까요? 23개가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얘는 23개가 됩니다. 근데 얘는 표본 해당되는 관측값을 말하는 거고, 얘 자유도를 적용해야 됩니다. 자유도 DF. 그래서 자유도는 여기서 마이너스 2를 하니까 2가 되는 거고, 얘는 2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빼니까 23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요거나 똑같아요. 요거나 어차피 전체에서 빼나 마이너스 2를 해서 빼나 똑같은 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자유도는 첫 번째 집단의 자유도를 우리는 M-1이라고 하는 거고요. K-1입니다. 죄송합니다. K-1이 되는 거고, 얘는 전체니까 M-1이 되는 거죠. 그럼 요 값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거는 해당되는 전체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뭐라고? M-1에서 죄송합니다. M-1에서 마이너스 K-2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빼내면 M-1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얘가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M-K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M-K가 된다. 그렇다 얘가 뭐라고? M-K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해당되는 요렇게 계산하나 전체 n에서 K를 빼나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좀 깨끗하게 지우고 갈게요. 그래서 해당되는 분산 분석은 기본적으로 SSR, SSR은 아까 초창기에 말씀 올린 것처럼 집단 간을 말하겠죠. 그래서 집단의 각각의 평균을 구하고 평균들의 평균을 구한 뒤 이거의 편차 제곱합을 구합니다. 이게 SSR이 됩니다. 그래서 2.5가 되는 것이고, 해당되는 부분의 자유도가 해당되는 집단이 3개이므로 3-2를 해서 2가 됩니다. 얘를 나눠요. 2.5를 2로 나누게 됩니다. 이거를 부른다 우리는 MSR이라고 합니다. MSR. 자유도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분산이에요. 원래 자료에서 다 편차 제곱합을 더하고 마이너스 1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분산이죠. 분산의 공식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이게 반드시 해당되는 분산의 기법은 아니지만 평균들을 구하고 평균을 얼마만큼 떨어져서 다시 자유도로 나누기 때문에 분석이라는 이거 분산이죠. 분산의 공식을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MSE를 구합니다. 근데 SSE를 구할 거예요. SSE를 구하고 그 다음에 SST도 구할 필요 없는 게 요걸 구하면 어차피 해당하는 부분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그러시면 이제 SSE를 구하겠습니다. SSE를 구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해당되는 집단의 평균, 각각의 집단의 내부의 차이가 너무 크다면 우리가 객관적인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정보가 있는데 하나 자료가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게 단위가 완전 달라진다고 하게 되면 분포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는 올바른 결과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자, 진행합니다. 그래서 관찰값에서 평균을 뺍니다. 해당하는 평균을 뺄게요. 네. 그리고 제곱을 씌우겠습니다. 제곱을 씌우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되면 요걸로 나눈 거죠. 해당되는 평균으로 나눈 거니까요. 예, 제곱을 씌웠습니다. 근데 얘는 필요가 없죠. 빈칸이니까. 요거 한번 더 합니다. 그래서 편차 제곱합을 제곱을 씌워버리겠습니다. 예, 요 값이 되죠. 요거를 우리는 해당된 A의 편차 제곱합이 되죠. 이건 뭐라고? A의 편차 제곱합을 구합니다. 편차 제곱합. 그다음에 편차 제곱합, 편차 제곱합이 됩니다. 얘를 다 더합니다. 얘를 다 더하면 전체의 편차 제곱합이 되죠. 이게 전체의 편차 제곱합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해당된 요게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간의 편차 제곱합을 구하기 때문에 얘가 SSR이 2.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SSE는 해당 부분이 57.40이 됩니다. 근데 SST가 된다면 얘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요. 더하면 약 59.9가 될까요? 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자유도를 구합니다. 3개 중에 하나를 뺐으니까 2가 될 것이고요. SST는 전체가 26개였으니까 그래서 2를 빼니까 25개가 됩니다. 그래서 집단에서 전체에서 집단수를 빼기 때문에 23이라는 자유도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얘를 나눕니다. 2.5를 2로 나누고 얘를 57.4를 23으로 나누게 됩니다. 3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거를 얘는 MSR, MSE, 따라서 MSR, MSE가 되고 얘를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F 통계량이 나옵니다.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따죠. 이 값이 커지면 커진다는 것은 요게 커진다는 거죠. 요게 커지면 커진다는 것은 집단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 우선 얘가 너무 커져 버리면 값이 너무 올바른 결과치를 얻어내기가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편차 제곱합에 해당되는 SSE가 커진다면 해당 부분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MSR이겠죠. MSE가 커진다면 정확하게 MSE가 되어야 되겠네요. MSE가 커진다면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표본의 결과로 모집단 추정하기가 한계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요게 커진다는 것은 집단의 요소부터 간격이잖아요. 집단 간이니까요. 집단 간의 거리가 커짐으로 얘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는 분산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해당되는 F값은 SSR, SSE를 기반으로 해당되는 자유도로 나누고 그걸 다시 한번 또 나누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MSI과 MSE를 통해서 F값을 별도로 구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다섯 SSR, SSE, SST 순서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SSR, SSE, SST. 그래서 자유도가 기본적으로 이게 더 작아요. 자유도는요. 왜냐하면 집단의 수, 각각의 표본 수보다는 집단의 수가 좀 더 작을 거니까. 그래서 SSR, SSE, SST다. 그래서 그룹이라고 생각하시고 얘는 토탈이라고 생각하시고 내부라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 없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으면 이제 분산 분석 결과치를 한번 제가 여기서 한번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이런 기능이 없으실 텐데,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엑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가지고 분석해 볼게요. 요것만 가지고 새로운 시트에 놓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값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분석을 한번 돌려볼게요. 엑셀에도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저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파일의 옵션, 그 다음에 추가 기능의 이동, 이어서
분석 도구를 선택하시면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이라는 기능이 나타납니다. 자,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에서 제가 이런 배치법만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배치법을 통해서 범위 놓고요. 이거는 그냥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이건 별도의 강의가 별도로 있으시니까 보시고 어떻게 나오는지 첫 번째 행에 이름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아까 전에 3.5였나요 이게? 평균이 요게 해당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처리의 57.4는 얘가 맞네요. 근데 얘가 자유도는 맞고 처리가 22 정도 나오네요. 근데 지금 계산을 해볼게요.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 제가 여기서 조금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한 부분을 보시면 요게 아까 제가 좀 계산하다가 좀 잘못했는데 해당하는 요거에서 해당하는 n을 곱해야 되겠죠. 해당하는 곱하기 n을 해서 나와야 하지만 요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 값으로 나오기는 않고요. 해당 부분이 해당 부분이 여기서는 곱하기라면 약 22.17로 나오는데 요 정도는 해당되는 보다 정확한 공식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 해당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해당하는 편차 제곱합, 그렇죠? 편차 제곱합을 다 더한 다음에 n수로 해당되는 부분을 n수로 해당 요기 8개 각각의 해당 부분을 구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SSR에 요걸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 SSR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표본 요게 작아야 되죠. 요게 작아야 되고 잔차 여기 MSR, SSR, SSE 얘도 작아야 되고 이 부분이 된다면 상당히 근접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얘가 0.05보다 작다면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까지 다 시험 필기 사회조사 분석사 2급에서는 이렇게 다 계산하라는 문제는 나오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요거나 요거가 주어집니다. 요거 중에 요게 주어지죠. 일단 다시 한번요. 해당되는 말씀드릴게요. 요거 주어지고 요게 빠지든지, 요게 주어지고 요게 빠지든지, 그 다음 해당되는 집단수가 몇 개다, 거기서 자유도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유도를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되고, MSR, MSE 나눠서 F값을 구하는 거. 요 P값은 손으로 못 구합니다. 해당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하는 임계치와 별도로 계산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석은 여러분들에게 입문하는 정도, 입문하면서 간단하게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n수만큼 다시 한번 다 더하고 n수만큼 다시 한번 곱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평균을 구합하니까 제가 좀 공식이 좀 잘못됐는지 조금 오차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분산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 분석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우선 개요는 평균을 구하는 거죠. 다시 한번 평균을 구해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가장 큰 핵심인데, 그것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되는 평균들의 평균을 구하고 해당하는 그거의 차이점을 구한 다음에 이거에 편차 제곱합을 하고 표본수로 다시 곱한 이게 값들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SSR이라고 하는데, 얘 급간이죠. 급간의 차이가 작아야 된다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다음 내부적인 자료들도, 그다음 SSE도 작아야 되는데 각각의 자유도로 나누다. 이건 K-1이 될 거고, 요거는 M-K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나누게 된다면 우리는 F값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독립 표본 T 검정보다는 개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요 정도면 사회조사 분석사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충분하게 준비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상
사파 사경환이었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